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영영입니다. 예, 오늘 급하게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9 대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대책은 지난해 9월 7일 정부가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어, 일부에서는 이 공급 대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는 지적을 내놓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급하게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예. 이 오늘 대책의 핵심은 용산 정비창에 1만 가구 등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잠재 수요를 좀 누그러뜨리겠다 이런 게 정부의 대책인데요. 과연 이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언론이고 일반인이고 많은 관심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97 공급 대책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가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서 뭔가 어떤 잠재 수요 그리고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을 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그리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도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이 대책 이후에는 세금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공급 대책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들을 수요 억제책으로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큰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용산구 일대,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 원래는 6천 호였는데 4천 호를 더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1만 호였는데 4천 호 더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캠프킴, 이 용산 한강로 일대에 있는 아주 금싸라기 땅입니다. 여기에서도 원래는 14,000호겠네요. 거기서 추가 물량 1,100호를 늘려서 2,500호를 늘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원구 태능CC. 예, 태능CC 아주 좋은 골프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때 만들었던 태능CC. 예, 이 태능CC인데 이 지금 태능CC도 재추진하겠다. 원래 태능CC의 어떤 그 아파트를 짓겠다는 대책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거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뭐 성남시 일원 그리고 동대문구 일대 은평구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경찰서 부지, 뭐 테니스장 부지, 강서 군부지, 뭐 국방대학교, 뭐 그 조금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은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책이 결국에는 잠재 수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느냐?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용산에 만가구 짓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4천, 6천 만가구 짓겠다고 하는데 이 대부분 1, 2인 가구를 위한 어,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국제 업무지구에 1, 2인 가구가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제 업무지구에 맞는 주거 형태를 지어야지 1, 2인 가구를 짓는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예요. 예, 6만 가구 2030년까지 인허가 완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거죠. 2030년까지 인허가 완료를 하고 나서 짓고 몇 년도에 이게 입주를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그리고 지금 보면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어요. 이 재건축 관련돼서는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안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올라왔는데 그 당시엔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뭐 통과되지 않았고 지금도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돼서는 요새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이주비 대출.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도 우리 6.27 대책 때 6억 제한했던 대출 6억 제한했던 것처럼 이주비 대출도 6억 제한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지금 용산 3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 제대로 안 나와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못 가요. 그래서 그 부분 제2금융권에서 지금 조달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리를 주민들이 감수해라라는 거죠. 또 큰 문제는 태릉 CC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반발이 거셉니다. 이거 아파트만 때려 지으면 뭐하냐. 교통은 혼자 팔 테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고, 용산과 관련돼서도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반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2인 가구 지어서 이게 국제 업무지구의 어떤 성격에 맞느냐 하는 부분인 거고, 과연 이게 지자체와 협의가 됐느냐 하는 부분들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천에서도 반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 어떤 좀 반발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은 했지만 사실 어떤 신혼부부, 그 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어떤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는 것은 맞겠고, 거기에 대해서 20, 30대의 어떤 수요를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집값 상승세, 그리고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여전합니다. 오피스텔 집을 가진 상태에서 오피스텔 한 채 사면요.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쪼개질 지경입니다. 일단 취득세 중과되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가 중과되는 게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한 채 사면 그리고 그 집이 조정지역 내에 있으면 그 집을 살 때 취득세를 8.8%를 내야 됩니다. 이 취득세 중과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장 큰 문제는 양도세.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본인이 사는 집이 있다.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사는 집을 팔면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없겠죠. 네, 없습니다. 뭐 노후에 좀 오피스텔 사가지고 월세 좀 받아보겠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집을 판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판다 그러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든가 해서 조금 주택 공급에 숨통을 트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정부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 전혀 짓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전혀 짓지 않고 있는데 빌라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국토부 참 고생을 하셨는데 예, 참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 많은 뉴스들이 나올 텐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129 대책도 쉽지 않습니다. 예, 급하게 제가 촬영을 했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